차가운 도시의 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편의점 앞에 웅크리고 앉은 한 여자.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은 그녀를 본 순간 남자의 시간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기억을 잃은 아내와 그녀를 둘러싼 충격적인 비밀. 지금부터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그는 잃어버린 시간과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김민주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유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정해진 길을 걷는 답답한 새장과도 같았죠. 그런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서아였습니다. 장학생으로 강남의 명문고에 전학 온 서아는 맑고 당당한 눈빛을 가진 소녀였죠. 신분 차이를 무릅쓴 두 사람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민준의 부모님, 특히 김 회장의 반대는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결국 민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서아를 선택했고 부모와 연을 끊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작은 IT 회사를 창업해 성공을 이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윤서가 태어났죠. 완벽했던 행복은 그러나 5년 전 그날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서를 데리러 친정에 가겠다며 택시를 탔던 서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시간이 흐르자 모두가 그녀가 죽었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준만은 그녀가 살아있을 거라 믿으며 지난 5년을 버텨왔습니다. 7월 2일, 지독하게 습한 공기가 폐부를 짓누르는 저녁이었다. 김민주는 멍하니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오늘은 서아와의 7번째 결혼기념일. 5년 전 실종된 아내의 빈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한 통증으로 다가왔다. 기억은 언제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골라 그를 잔인하게 후벼 팠다.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던 서아의 얼굴.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영혼을 맹세했던 순간. 그 맹세는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는 텅 빈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딸 윤서의 생일이 코앞이었다. 아이는 엄마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말을 더는 믿지 않았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맑은 눈으로 묻는 아이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그는 또다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케이크에 꽂을 숫자 초를 사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1층 상가 편의점의 환한 불빛이 빗줄기 속에서 번져 보였다. 편의점 처마 밑 비를 피하려 웅크린 여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얇은 원피스 차림의 여자는 추운 듯 제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민준의 발걸음이 순간 땅에 뿌리 내린 듯 멈췄다. 왜였을까? 가늘고 긴 손가락, 힘없이 떨어진 어깨선, 칠흑 같은 머리카락. 모든 것이 병적으로 익숙했다. 심장이 경고 신호처럼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닐 거야. 헛것을 보는 거겠지. 지난 5년간 수없이 겪었던 환영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시선은 자석처럼 여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발 그녀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순적인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다가갔다. 빗소리와 제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저기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그 얼굴을 본 순간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이 정지했다. 5년 동안 꿈속에서만 그리던 얼굴. 웃을 때마다 예쁘게 휘던 눈꼬리, 오똑한 콧날, 앵두 같던 입술. 모든 것이 그의 안에 이서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한때 총기로 가득 차 세상을 향해 반짝이던 그 눈동자는 짙은 공허와 경계심으로 흐려져 있었다. 서아야?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구나. 안도감과 충격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여자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을 관통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가 사랑했던, 꿀처럼 달콤했던 서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절 아세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지? 장난치는 걸까? 아니, 저 눈빛은 장난이 아니다. 그녀는 정말로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나야, 민준이. 내 남편, 김민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여자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만 짙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뒷걸음질 쳤다. 남편이라니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 순간 민주는 직감했다. 그녀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졌다는 것을. 도망가지 마, 제발. 그는 애원하듯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여자는 겁에 질린 사슴처럼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민주는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차갑고 앙상한 팔목의 감촉이 그의 가슴을 후볐다. 잠깐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수천 장의 사진 속에는 온통 서아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가장 선명하게 나온 웨딩 사진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것 봐. 이게 우리야. 7년 전 우리 결혼식 사진이라고. 여자는 휴대폰 화면과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여자는 분명 자기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눈앞에 이 남자였다. 이게 정말 나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혼란스러운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래 너야. 내 사랑하는 아내 이서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전에 네가 사라졌어. 모두가 널 죽었다고 했지만 난 믿지 않았어.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알았어. 난 항상 믿고 있었어. 그의 절절한 고백에도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다는 표정이었다. 민주는 서아, 아니 스스로를 유진이라 부르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마침 집에 와 있던 장모님은 현관에 들어서는 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서아야. 장모님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장인어른 역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다. 하지만 서아는 겁에 질린 채 민준의 등 뒤로 숨을 뿐이었다. 누구세요? 이분들은. 낯선 사람들의 격한 반응에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방에서 놀고 있던 윤서가 거실로 뛰어나왔다. 아이는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걸음을 멈추고 멀뚱히 서 있었다. 그 작은 아이의 모습에 서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왠지 모를 익숙함과 가슴 저린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했다. 저 아이는 누구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딸이야. 김윤서. 너랑 나, 우리 둘의 딸. 민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네가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내 딸이라고. 윤서는 조심스럽게 서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꼭 쥐었다. 엄마?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서아를 향했다. 그 한마디에 서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슬픔과 애틋함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숙여 아이를 끌어안았다. 작은 아이의 천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다. 민준과 장인, 장모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5년 만에 이뤄진 너무나도 슬프고 기적 같은 모녀의 재회였다. 그날 밤 민준은 서에게 부부 침실을 내주고 자신은 거실 소파에 누웠다.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준은 서아를 데리고 그가 아는 최고의 병원으로 향했다. 정밀 검사를 통해 그녀의 신체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 혹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진단이었다.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최고의 심리 상담사를 수소문했다. 상담사는 민준에게 당장 기억을 되찾으려 압박하기보다는 그녀가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상담사는 서아와의 단독 상담 내용을 녹화해서 민준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속했다. 혹시라도 그 안에 그녀의 잃어버린 5년을 추적할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상담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까? 그날 밤 민준은 상담사가 건네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 속 서아는 낯선 공간이 불안한 듯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상담사의 차분한 질문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방에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다. 그는 자기가 제 남편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지훈이라고.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고 했죠.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훈?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감히 누가 내 아내의 남편 행세를 한단 말인가. 화면 속 서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어딘가 나를 속이는 것 같았죠. 왜 그렇게 생각했죠? 상담사가 물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심지어 우리 집에 우리의 결혼사진 한 장 없었어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자기가 모든 사진을 태워버렸다고 변명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 지훈이라는 남자는 서아를 집안에 감금하다시피 했다. 외출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나 휴대폰 통화도 철저히 금지시켰다. 그녀를 잃을까봐 걱정돼서 그런다는 말로 그녀를 올감했다. 그는 매일 아침 문을 밖에서 잠그고 출근했고 서아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민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대체 어떤 놈이 내 아내에게 이런 짓을...
상담 영상은 계속되었다. 서아는 그 남자와의 생활이 지옥 같았다고 고백했다. 육체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녀를 가스라이팅하며 정신적으로 학대했다. 그녀가 그의 말을 의심할 때마다 그는 기억상실 때문에 네가 예민해진 것이라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서아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피폐해져 갔다. 탈출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하루는 그가 실수로 문 잠그는 것을 잊고 출근했다. 그녀는 맨발로 뛰쳐나갔지만 얼마 못 가 돌아온 그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날 이후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민주는 서아의 고통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절망 속에서 그녀를 그리워하는 동안 그녀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서아는 마침내 탈출 계획을 세웠다. 불면증을 핑계로 그에게 수면제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약을 가져다 주었다. 서아는 약을 먹는 척하며 매일 밤 베개 밑에 숨겼다. 그리고 약이 충분히 모이자 그의 저녁 식사에 몰래 약을 탔다.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그녀는 최소한의 현금만 챙겨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지만 신분증도 기억도 없는 자신을 누가 믿어줄까 두려웠다. 그가 경찰을 이용해 다시 자기를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다. 그래서 그녀는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맸고 그러다 민준을 만난 것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민준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는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단서는 지훈이라는 이름과 서아의 희미한 기억 속 인상착의뿐이었다. 막막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서아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서아와 함께 과거 두 사람이 자주 갔던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처음 데이트했던 남산타워, 비 오는 날 함께 막걸리를 마셨던 인사동의 작은 주점, 주말마다 손잡고 걸었던 한강공원. 민주는 그곳에 얽힌 추억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려주었다. 여기서 내가 너한테 처음 고백했었어. 엄청 촌스럽게 꽃다발을 내밀면서. 이 집 떡볶이, 네가 정말 좋아했잖아. 일주일에 3번은 와서 먹었던 것 같아. 서아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변 풍경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가끔 심장이 찌르르 울리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잃어버린 조각들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신호 같았다. 가장 큰 변화는 딸 윤서와의 관계였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서아도 조건 없이 자신을 따르고 사랑해주는 아이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윤서는 매일 밤 서아의 곁에 누워 조잘조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엄마, 오늘은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내가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받았어. 엄마, 이 동화책 읽어주면 안 돼? 서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설프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에 따스한 연고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이 아이의 엄마였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서아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두 사람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었다. 앳되고 풋풋한 모습에 서아도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사진 속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당시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했다. 얘는 우리 반 반장이었는데 맨날 나한테 잔소리했어.
이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 엄청 무서웠는데 사실은 정이 많으셨지. 서아는 손가락으로 사진들을 천천히 짚어가며 그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다 졸업식 단체 사진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딱 멈췄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왜 그래, 서아야?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한 남자를 가리켰다. 교복을 입고 거만하게 웃고 있는 남학생이었다. 이 사람, 서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나를 가뒀던 그 남자야. 지훈이라고 불렸던 사람. 민준은 숨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서아의 손가락 끝에 닿았다. 사진 속에서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는 바로 최강우였다. 고등학교 시절 서아를 지독하게 괴롭혔고 그 일로 민준에게 주먹질까지 당했던 그들의 악연. 어떻게 그가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서아가 실종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최강우의 당황하던 얼굴. 여자 화장품과 생필품이 가득 담겨있던 그의 카트.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섬뜩한 진실의 조각들이 되어 민준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서아를 납치했던 것이다. 끔찍한 집착이 5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삼켜버린 것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민준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최강우는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그도 서아의 구체적인 증언과 정황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범행 동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하고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아를 짝사랑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거부하고 민준을 선택하자 엄청난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심지어 서아가 다니던 대학에 일부러 입학해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서아와 민준의 결혼은 그에게 끝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두 사람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수심과 집착을 키워나갔다. 사건 당일, 그는 우연히 길을 가던 서아를 발견하고 차로 그녀를 뒤쫓았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는 횡단보도 앞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충격으로 서아는 정신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서아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계획이 떠올랐다. 이것은 신이 자신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사에게 자신이 남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거액의 돈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는 서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했다. 그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 추악한 집착을 사랑이라 부를 수는 없었다. 최강우는 납치 및 감금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서아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일 뿐 가슴으로 느껴지는 기억은 아니었다. 민준은 초조해하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서아가 잃어버린 5년을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주고 싶었다. 그는 다시 사랑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고백하듯 그는 서에게 매일같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서아야, 오늘 입은 옷 정말 잘 어울린다. 네가 웃을 때가 제일 예뻐. 사랑해.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서아도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민준이라는 남자를 다시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웠으며 무엇보다 자신과 딸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윤서는 솜사탕을 손에 들고 신나게 뛰어다녔고 민준과 서아는 아이의 뒤를 따르며 미소 지었다. 여느 평범한 가족처럼 그들의 모습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회전 목마를 타고 롤러코스터를 타며 비명을 지르고 함께 웃었다. 서아는 낯선 경험들 속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어쩌면 기억이란 머리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 그리고 마음이 기억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은 맑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완벽한 하루의 끝에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인물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공원 출구를 향해 걷고 있을 때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중년 부부가 민준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민준의 아버지 김 회장과 어머니 윤 여사였다. 5년 전 서아와의 결혼을 반대하며 민준과 의절했던 바로 그들이었다. 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들은 서아의 실종 소식을 듣고 찾아와 위로를 건네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그 여자애만 아니었어도 라는 비난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민준아, 윤 여사가 어색하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김 회장은 딱딱한 표정으로 서아와 윤서를 훑어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값을 매기는 듯 차갑고 무례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서아와 윤서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쌌다. 서아 양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다. 정말 다행이구나. 김 회장이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다. 마치 남의 집 이야기에 논평하는 듯한 태도였다. 윤 여사는 윤서를 보며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이 아이가 우리 손녀니? 이제라도 얼굴을 보게 되어 다행이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민준은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치려 했다.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서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등 뒤에 서 있던 서아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손녀요. 이제 와서 손녀가 있다는 사실이 기억이라도 나셨나 봐요?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아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것은 기억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민준이 놀라 돌아보자 서아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의 부모님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곳에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단단한 자의식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서아야, 너 혹시... 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자 서아는 그를 보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 민준 씨?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우리 결혼을 어떻게 반대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당신 아들 인생 망치는 여자라고 그렇게 모욕했잖아. 그녀의 입에서 과거의 일들이 막힘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민준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퍼부었던 독설, 경멸의 눈빛, 그리고 그로 인해 민준과 자신이 겪어야 했던 아픔까지 전부. 기억, 돌아온 거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벅찬 감동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서아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기억이라니?
내가 뭘 잊어버리기라도 했어. 나 멀쩡한데? 그녀는 진심으로 의아해했다. 마치 지난 몇 주간의 기억 상실이 꿈이었던 것처럼. 방금 전 김 회장 부부를 마주한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이었다. 잊고 있던 모든 감정과 기억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상처를 방어하기 위해 나를 세웠던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서아를 끌어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돌아왔어. 네가 드디어 돌아왔어. 김 회장 부부는 당황한 얼굴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모든 것을 기억해낸 서아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서아를 품에 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내려놔, 이 사람아. 창피해 죽겠네. 서아는 웃으며 그의 등을 때렸지만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났다. 5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다시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그 후 서아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다. 잃어버렸던 5년의 공백을 메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 곁에는 든든한 민준과 사랑스러운 윤서가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뛰어난 감각을 가진 디자이너였던 그녀는 금세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일과 가정,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민준의 부모님은 몇 번이고 그들을 찾아와 사죄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서아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손녀 윤서를 위해서였다. 윤서는 난생 처음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해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준과 서아는 5년 전 살던 그들의 첫 신혼집이었던 작은 빌라를 찾아갔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그들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계단, 옥상 평상,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기억나? 저 옥상에서 우리 별 보면서 라면 끓여 먹곤 했는데.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기억나지? 그때 먹었던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서아가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많은 것을 잃었고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시련은 그들에게서 시간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몇 년 후 서아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윤서는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매일 엄마의 배에 귀를 대고 동생에게 말을 걸었다. 민준의 회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 T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고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룬 경영자로 인정받았다. 그들은 더 이상 재벌가의 비극적인 연인이 아니었다. 수많은 역경을 함께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가족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 새로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의 소중함을 보여주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고 어떤 시련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결혼기념일. 민주는 서아와 함께 처음 데이트했던 남산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서아의 손에는 민준이 선물한 새로운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서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냥 우리가 함께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했어. 만약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 기억이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그녀의 눈에 옅은 슬픔이 스쳤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랬어도 난 널 다시 사랑하게 만들었을 거야.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네가 날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기억하니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한 남자의 끈질긴 믿음과 사랑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아내는 돌아왔고 비뚤어진 집착은 죗값을 치렀으며 상처로 얼룩졌던 가족은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으며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시련의 끝에는 이들처럼 눈부신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